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 주로 국채 10년물은 주식 수익률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긴장하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PER과 고든 성장 모형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국채 수익률이 5%라고 해봅시다. 국채에 투자하면 5%를 주는데 굳이 그 이상 벌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5%를 벌기 위해 주식을 팔고 국채로 오겠죠. 자연히 주식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이 반비례 관계를 이루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익률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PER의 역수인 PER분의 1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기대하는 이익 수익률입니다. PER 20인 주식은 투자자가 20분의 1, 그러니까 5%의 이익을 기대한다는 거고, PER 10인 주식은 투자자가 10%의 이익을 기대한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5%라면 PER 20인 주식을 살 이유가 별로 없죠.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고 PER은 낮아지면서 주식이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게 되고 다시 매력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고든 성장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든 성장 모형은 1956년 마이론 고든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받을 모든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합산한 합계와 같다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를 아주 단순하게 공식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성장한다면 지금 주가는 얼마가 적당할까를 계산하는 도구인 거죠. 고든 성장 모형의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적정 주가 P는 예상 배당금 D1을 R-G로 나눠서 얻습니다. 여기서 공식이 간단한 만큼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이익과 배당이 매년 일정한 비율 G로 영원히 성장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영원히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이 모델은 성장이 안정궤도에 오른 성숙기 기업,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이 일정하게 성장하고 일정하게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이나 S&P 500 같은 시장 지수 전체를 평가할 때 그나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이 G보다 커야 됩니다. 분모인 R-G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R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무위험 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생각할 때 내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사려면 무위험 이자율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 사겠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요구 수익률 R이 기업의 성장률인 G보다 높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업의 성장률 G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R보다 높다면 공식상 주가는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배당 정책의 안정성입니다. 이 모델은 기업이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꼬박꼬박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에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제 고든 성장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PER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두 가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EPS 곱하기 PER입니다. 이건 우리가 PER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든 성장 모형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주가를 예상 배당금 D1 나누기 R-G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D1 차기 배당금은 차기 주당 순이익 EPS1의 배당 성향 B를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고든 성장 모형을 새로 쓰게 되면 주가는 EPS1 곱하기 B 나누기 R-G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R-G분의 B는 PER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결국 PER은 B 나누기 R-G가 되는 겁니다.
고든 성장 모양으로 봤을 때 PER은 배당 성향 B가 높을수록 높게 형성되고 R-G가 낮을수록 높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배당 성향은 넘어가고 R과 G만 우선 보겠습니다. 앞에서 R은 국채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화를 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채 수익률로 간주할 수 있겠죠. 국채 수익률 높아지면 PER은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G는 기업의 성장률이었죠. 기업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R-G가 작아지면서 PER이 커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성장주가 높은 PER을 용인하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이유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R이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면서 PER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정리하자면 PER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가 나누기 EPS, 그러니까 이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일종의 측정값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 B 나누기 R-G로 이 기업은 금리, 성장, 배당을 고려할 때 몇 배를 받는 게 마땅한가라는 평가의 영역이죠. 이제 다시 PER분의 1로 PER의 역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PER분의 1은 R-G 나누기 B입니다. B는 배당 성향으로 회사가 번 돈을 모두 다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1이 됩니다. 실제 주주에게 모두 배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100% 주가에 반영되는 이상적인 시장 환경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G는 회사의 성장률로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0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PER의 역수는 R이 되는 거죠. PER분의 1, PER의 역수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관점에서 투자자가 기대하는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자 시장의 기준점인 국채 수익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G가 더 커지면 되겠죠. 금리 R이 2%에서 5%로 상승하더라도 성장률 G가 10%에서 50%로 상승한다면 시장은 금리 인상 같은 것은 무시하고 주가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한 주식이 G가 꺾이기 시작하면 분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폭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PER과 고든 성장 모형을 통해 국채 수익률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공식 하나만으로 지금 사야 한다, 팔아야 한다를 결정하는 마법의 지표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심리, 수급,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PER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기준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식시장의 PER분의 1이 국채금리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지금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이 반영되어 있구나 라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하락폭이 유독 큰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그 기업이나 섹터의 성장률 G가 금리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장률 G가 꺾이는 순간 주가가 폭락하는 수학적 원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단순 이익 수치보다 미래 성장 가이드라인,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서 S&P 500 전체 종목의 PER이 20 정도라고 했을 때 이 20의 역수인 5%가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과열 정도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